달릴 때의 이 감각적인 고급감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고급차들이 대배기량을 쓰는 이유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쭉쭉 뻗어주는 그 느낌도 고급차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배기량을 쓰는데, 이 차는 GB80 3.5 터보 모델입니다. 일체형으로 내비게이션하고 계기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어요. 시인성 굉장히 좋고요, 실용적으로 편리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형 투싼이나 아반떼부터는 레이아웃이 좀 바뀌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현대, 기아, 제네시스 모두 이렇게 내비게이션 창하고 계기판을 일체형으로 해서 와이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어서 찾는 거 자체도 편리하고, 여기 이제 공조장치에서 눌렀을 때 약간의 햅틱 반응, 찡찡찡 하면서 울려줘요. 이게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게 고급 모델이다 보니까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잘 다듬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조장치 컨트롤러 보시는 것처럼 이 패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눈에 잘 들어오고 시인성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다이얼로 양쪽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감 자체도 좋고, 이렇게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3스포크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이 오른편에는 미디어를 조작해 볼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편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해 볼 수 있는 버튼들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B80 3.5 모델이에요. 최대 출력 같은 경우는 380마력, 그리고 58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가 발생이 되는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속 구간에서 천천히 운행해보고 있는데 힘이 충분해요. 조금도 뭐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고, 저속, 중속, 고속까지 한번 쭉 움직여 봤는데 밟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다고 봐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고급차다 보니까 세팅 자체를 느슨하게 했어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변속의 반응도 길게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속했을 때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컴포트 중심의 세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가속을 하더라도 차가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고 방지턱 이렇게 넘었을 때 아무리 이게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은 부드럽습니다. 컴포트 지향형이고, 그 컴포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의 스포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에코, 컴포트, 그 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의 전반적인 성향 자체가 약간은 편안하고 느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대형급이다 보니까 뒷자리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처럼 광활하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꽤 넉넉한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전반적인 가죽의 느낌은 시그니처 셀렉션 2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하고요. 만져봤을 때 느낌도 좋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조장치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을 따로 마련해 두었고요. 전동식 커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수동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동식으로 커튼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죠.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이게 수동식이었거든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동식으로 선스크린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플라스틱이긴 한데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마감 처리를 한 소재를 여기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뒤에서 느껴지는 이 공간감 우수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소재도 꽤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좌석의 승객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좀 노면이 거친 곳으로 차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운행해 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에코에서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 서서히 움직여 봤을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그래도 처리를 꽤 잘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지턱이 있는데 한번 넘어 볼게요.
방지턱이 방금 같은 경우에 높았기 때문에 충격은 들어오는데, 이 충격이 뭐 기분 나쁘게 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체에서 충격을 많이 걸러주고 운전자에게 들어올 때는 먹먹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들어오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승차감 자체는 편안한 수준이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괜찮은 수준의 승차감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계속 넘어보고 있어요. 방지턱을 넘으면서 외곽 쪽으로 나와갖고 차가 없는 데에서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뭐 편차는 있습니다. 에코 모드면 이제 더 부드럽고 가속도 더 스무스합니다. 그렇지만 에코 모드건 스포츠 모드건 컴포트 모드건 전체적으로 이 부드러움은 잃지 않는 세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얘가 이제 3.5 그리고 380마력이다 보니까 이 가속의 느낌은 상당히 호쾌해요. 그런데 이게 2톤이 넘어가요. 2.2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80 3.5에 비해 보면은 또 그렇게 폭발적이다 이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아무래도 무게 탓이겠죠. 무겁다 보니까 G80이 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또 화끈하게 나간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여전히 강력한 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고요. 상당히 경쾌하게 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이고 충분한 정도의 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차가 없기 때문에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가속력은 아주 훌륭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박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느껴보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차가 아무래도 3.5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도 뭐 연비가 5.1km 찍혀 있긴 한데, 물론 가감속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찌 됐건 간에 또 연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은 차량일 수 있고, 나는 기름값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달리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엔진입니다. 물론 2.5도 기름 많이 먹습니다. 제가 타보면 2.5라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연비가 좋다 요건 아닌데, 아무래도 4기통이고 2.5는 3.5보다는 연비 면에서 조금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6기통 3.5 대배기량 또 고마력이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름 소모량이 있습니다. 기통이 6개다 보니까 6개의 실린더에다 다 기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연료량이 있기 때문에 연비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고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차가 멈춰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차선 따라서 잘 틀어주고요. 중앙으로 또 잘 모아줍니다. 그리고 멈췄다 출발할 때도 부드럽게 차간 거리를 잘 유지를 하면서 운행을 해줍니다. 운전자 스타일에 맞게 이 차간 거리의 간격은 여기서 이걸로 조절해 볼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얘가 알아서 중앙으로 모아주죠. 여기가 좀 많이 꺾어지는데 어떤 차는 여기서 풀어지고 어떤 차는 잡아주고 하는데 얘 한번 볼게요. 잘 꺾어줍니다. 이 정도 커브 정도에서는 잘 꺾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가 없을 때는 또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얘는 차만 인식하기 때문에, 아직 신호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 조작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고 계속 운행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꺾어지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잘 잡아줍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게 가운데로 몰아주는 실력이 꽤 괜찮아요. 어떤 차들은 한쪽으로 좀 쏠리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얘는 지금 제가 양쪽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정확히 중앙으로 차를 잘 모아줘요. 이렇게 외곽도로로 나와서 달릴 때는 편리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도 코너 양쪽으로 쏠리는 거 없이
가운데로 코너에서도 잘 모아주면서 차를 앞으로 전진을 시켜줍니다. 이런 부분은 현대차가 그동안 많이 다듬어 왔어요. 제네시스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인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의 어떤 성능 자체는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너무 믿고 운전하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제네시스 GV80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고급차의 동목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의 고급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달릴 때의 이 감각적인 고급감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고급차들이 대배기량을 쓰는 이유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쭉쭉 뻗어주는 그 느낌도 고급차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배기량을 쓰는데, 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잘 갖추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이제 스포츠 주행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가속을 하면서 느꼈는데, 물론 가속은 화끈해요. 잘 나가는데 서스펜션이 조금 컴포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너를 돌아간다거나 할 때는 좀 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염두를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스포츠 주행보다는 부드럽게 고급감을 느끼면서 타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